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7월 10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국방론평국주 하나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자,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과연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약간 늦춰졌던 취소된 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다시 되살아날 것인가. 근데 중요한 항목을 건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본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저 스스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 금년 초부터 각 부처에서 이제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조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시화되는 것도 보이고, 또 엊그제는 우리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미국 안보실장을 만나고 와서 국방 분야에 관련돼서 말도 한마디 던졌어요. 네. 자, 이런 거를 섞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위에 뉴스원이죠. 유튜브 동영상인데, 멈췄던 항모 핵잠 시계가 새 정부 들어 재가동. 밑에는 중앙일보 기사예요. 6월 8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고 한 3, 4일 있다 나온 기사인데, 보면은 이 대통령 항모 핵잠 잘 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 진보 정부 수권 다시 추진할까, 이런 건데, 이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내용을 뭐 이런 거 다 소개드리기에는 좀 부정확한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핵심 내용만 제가 발췌해서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이 대통령이 항모 핵잠 잘한다,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관성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거기에 대해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시동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위에 유튜브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내용 중에 안규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죠. 거기도 틈만 나면은 군에서 항모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다, 관심이 있다, 이런 이제 이유들을 들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언뜻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윤 정부 때는 한미일에 서로 군사 동맹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었다. 즉, 이 말은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 하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일부 세력은 우리가 이걸 스스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미국과 척을 지는 것이고 일본과도 척을 지는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음을 알게 돼요. 자, 무엇보다도 일본이 이게 대해서 언짢아 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왜냐? 자기가 과거에 한 짓을 알기 때문에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면은 그것이 우리를 향할 수 있다. 그것은 아마 이런 류의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가진 그 트로마의 기억,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는 한으로 맺혀져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항상 미국과 일본이라는 틀 속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되고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변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가 유럽에 취임하고 나서 유럽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 방해는 너희가 해라, 이겁니다. 왜 그런 걸 적용시키지 않죠?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읊어왔던 그 논조를 전부 다 100% 거꾸로 다 폐기하고 새로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는 J.D. 벤스라고 미국 부통령이 지난 작년에 선거 유세 기간에 일본 기자랑 잠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방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J.D. 벤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기대지 마십시오.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와중에 세상이 급격하게 와해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군비 지금 정강에 들어가야 되는 마당이에요. 유럽도 GDP 5%까지 쓰기로 한 거잖아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움직임이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기본을 한 다음에 다국화 세상에 적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들의 논조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계속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밑에서 동생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극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든 극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파든 좌파든지 간에 그것은 현실 대응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기사를 가지고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제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KFN 국방홍보원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위성락이 다녀와가지고 본질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 이슈로 이제 좀 잡다한 것이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 땜빵하는 식의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대화를 했고 그 이야기는 제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비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방향처럼 이야기를 했고 제 생각에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걸 확인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자,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게 됐을 때 한반도 전체의 군사력이 중국을 막아서는 정도가 돼야 된다. 자, 요거는 미국이 원했다 할 수도 있고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성락이 썰을 이렇게 풀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이제 이재명이 지금 꺼내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북극 항로. 그게 개통이 되면은 북극 항로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돌아가는 그 항로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전에는 멀리 수에즈 운하로 지금 뭐 후치가 날뛰는 수에즈 운하로 돌아가던 그 상선들이 방향을 북으로 틀어서 우리를 거쳐서 북극 항로를 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때문에 부산에다가 해양수산부 옮기고 현대상순 옮기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기착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바쁘고 분주한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항을 이용하는 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즉 우리 대한해협으로 지나가는 배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지금의 말레이시아 어디죠? 홍콩 사이인가요? 싱가포르 사이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라카 해협만큼 중요해질 수가 있다. 그건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해협 쪽으로 부산 쪽으로 와서 북극 항로를 타려면은 동해가 상당히 바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대만 해협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가 교통량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이 한반도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고 미국도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러시아마저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현실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교통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개정에 상관이 되는 부분이고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은 그때 딜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북한하고 우리 소통해줘. 미국도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상당히 예지력이 있는 분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가 벌써 5, 6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트럼프랑 북한이랑 중재를 할 때도 이미 그 그림은 있었던 겁니다. 미국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 행정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사되지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로 짜고 있었고 거기에 한반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죠. 현재 미국 7함대 정도의 요코스카 를 모항으로 삼고 있는 7함대 정도의 항공모함 2척이죠. 이지스 9척과 몇 척하고 그리고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 여러 척하고 그 정도 세력은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의 부담을 2분의 1로 낮춰줄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와 한반도의 소통, 거기에 대한 투자, 그리고 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의 어떤 새로운 연결,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 있고 거기서 미국 달러를 투자한다. 중국은 고립시킨다. 큰 혜택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방력으로 우리 생명선 같은 노선을 지키는 것이고 미국이 우리한테 우리가 거기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도 우리가 지켜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이해관계. 당연히 일본도 늘겠죠. 우리가 경쟁하겠죠.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되면 일본을 통해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키는 우리가 지킨다. 여러 나라를 지켜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만도 우리 영향권 내올 수 있다라고.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왜? 항로의 핵심 부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말이 필요하다. 북한말을 상대하려면은 서해, 남해, 동해 지금 1, 2, 3함대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대항해군 기동함대사령부를 만든 것은 항모 전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실제 싸움할 수 있는 항모 전단이에요. 뭐 인도나 이런 데처럼 품 잡는 배 한 척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KF-21도 항모형을 개발 중인 거잖아요. 그걸 미국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때 항모 계획을 폐기하고 그 돈을 딴 데 쓰려고 했지만 미국이 틀어막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누구도 보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위성락이 이렇게 말을 이끌고 나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라는 핑계로, 왜 지금 좀 전에 제가 쭉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국민한테는 다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미국의 핑계를 가지고 미국 협상하는 방안으로서 우리 국방력을 늘린다. 왜? 유럽에도 요구하고 있고 다른 데도 다 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국방비는 상당한 수준이에요. 뭐 2몇 %밖에 안 되지만 GDP에. 유럽으로 치면은 지금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여기는 하셔야 됩니다. 뭐랄까, 구매력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 방송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격도 유럽이나 미국 제품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리 2.5%가 그 사람들 5% 넘어요. 실제 어떤 무기를 갖출 수 있느냐로 가자면 다 국산화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핑계로 추가적인 군비 확충이 있지 않겠는가. 북한하고 교류를 한다지만 북한과 공군과 해군은 거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해상 지금 소통로 7함대 대신을 하려면 핵심 되는 게 수상전력과 공군전력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뭐 제가 드린 제안하는 내용을 생각은 해보실 만한 가치는 있을 거예요. 군에 계신 분들이라도. 자, 이거 볼까요? 최근에 이거 뭐 세미나를 했어요. 드론 항모 추진한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 MUMT 해군의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별 3개이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사실 이게 뭐냐면 지난 2월, 3월에 이런 기사들이 다 났잖아요. 아파치 포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 상륙함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F-35B를 한 20대 정도 살려고 했죠. 그러면 그 비용이 6조 원가량 돼요. 배값은 1조인데. 예. 그리고 여기 어디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항모의 반대 논리로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거는 몇십 년 전 같으면 맞아요. 그런데 F-35B 20대 세 번째 강습 상륙함용으로 살려고 했던 게 비용이 6조 원이에요. 그 아파치 취소했죠. 그 4조 원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구입 비용만, 뒤에 운영 유지는 다 빼고 구입 비용만 따져서 양쪽이 10조예요. 그러면 우리 항모 2척 건조해요. 그 절약한 돈 가지고. 그래서 그런 논리는 전혀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그런 논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게 MUMT 기반의 사실 드론 항모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이 지금 성격이 바뀌게 된 거예요. 가지기는 가지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는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이 내용을 다룰 때 언론 보도에서는 33년에 이 세 번째 배를 갖춘다고 그랬어요. 독도함, 마라도함 다음에 이 세 번째 함. 근데 이 세미나는 좀 얼마 전이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9년까지 갖춘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배는 해병대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도 지금 4군 체제로 간다.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4성 장군이 될 수 있어요. 해병대 위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대치 국면만 보자면 해병대는 지금 위상이 딱 걸맞아요. 해군의 한 부분으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 지상전이 될 것이고 해군은 지원 전력이니까 한반도 전장에서는. 그렇지만 해병의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하고 딱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주로 자기 국토가 아닌 먼 곳에 가서 전투를 하죠. 그래서 공군과 해군이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받고 육군이 오히려 약간 위축돼 있을 정도고 해병대가 스스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해군이 육상에 올라가서 전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4군 체제로 간다는 것은 해병의 위상이 강해진다. 전장터가 한반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 세 번째 함도 당연히 해병대용 함이에요. 해병대 이 세 개의 함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륙 부대를 갖고 여기서 해군이 또 지원을 해줄 거잖아요. 상륙 부대가 가게 되면은 구축함이나 이런 게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잠수함이 따라 붙어야 돼요. 이 상륙 기동 전단에. 그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뭐
산소 공기 불호 장치 AIP 그 사실은 그냥 수소 연료 전지거든요. 그래서 뭐 2주 3주간 자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기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전기 소모가 엄청나게 빠를 거라서 항모를 상륙 전단을 되게 뭐라고 할까 남의 눈에 안 띄게 조용히 바닷속을 감시해주는 역할로 부적절해요. 기존의 디젤 잠수함 훌륭한 잠수함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것은 뭐냐 동해나 서해나 남해에서 길목을 차단하고 해송 수송로를 매복해서 차단하는 데서는 딱 좋아요. 그렇지만 기동 함대나 상륙 전단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군 체제로 올라간다. 해병대 위상이 올라가고 그것은 바깥 해역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륙함도 대규모 상륙함을 3층이나 가지고 있다. 예, 미국이 전체 11척인가 12척인가 뭐 아메리카급하고 신형하고 해서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숫자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3, 4분의 1. 그래서 제가 칠함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 3만 명의 해병이 있잖아요. 우리는 해병 규모가 큰 편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했던 해병대 그 특수전 부분이 이제 부사관 위주로 된 부분이 지금 예전에 여기 뭐 중대나 이 정도 수준으로 여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대대로 하나 취합되는 것을 봤습니다. 즉 해병대 위상 강화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해병대가 독자적인 전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30년대 후반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이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다. F-35B를 탑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바람에 대통령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계획이 갑자기 바뀌게 됐다. 그래서 그 배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 F-35B를 올리는 게 아닌 다른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도 세 번째 함을 갖게 되는데 앞에 마라도나 독도랑 똑같이 할 게 아니라 미래 전장에 맞는 형태로 재설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대 후반 제 기억이 맞다면 39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기사에서. 근데 39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14년이나 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텀이 길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중형 항모를 대체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 하긴 할 것 같은데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할 것이며 한동안은 독도함, 마라도함 정도면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해군 전력, 그리고 해군이 중형 항모를 먼저 갖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시급한 전력이 아니었구나. 33년으로 시간이 재조정되면 뭐 얼추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전에 중형 항모를 33년까지 가진다고 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걸로 갈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중형 항모 그게 33년 정도 맞을 거예요. 자, 그럼 원래 문재인 때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정은 뭐냐? 세 번째 함은 현재는 마라도와 독도 정도 하면 우리 해병대에서 어느 정도의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왜? 기본적으로 해군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군의 항모가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이제 뒤로 간다. 전혀 다른 컨셉으로. 근데 이것을 왜 밀어붙였냐 그러면 $6조 달하는 F-35B를 구매하기 위해서 배를 건조하자고 했다. 이런 추정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배는 1조, F-35B는 6조니까. 이런 거 방사청 탈탈탈 틀면 뭔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급한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게 이제 이름이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여기서 제가 이제 2033년까지라고 적어놨죠. 그런데 한두 달 지나서 이 세미나에서는 39년으로 이야기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MUMT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계획이 한 2월 정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F-30, 그 전까지는 F-35B를 한 20대 정도 사는 것으로 돼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배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없던 배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해병대 입장에서는 이 배를 하나 건진 거예요. F-35B를 딱 떼내니까. 자, 그럼 전체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계획이 나왔던 거 아예 취소하지는 말고 건조하자. MUMT 방향으로. 대신에 지금 당장은 중형 항모가 시급하니 30년대 후반으로 가자. 여기에 해병대도 동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배를 준다니까. 그리고 해병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륙 전단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해안도 아니고 멀리 가서 하는데 그러면 일단 기동 함대가 모양을 먼저 갖춰야 되는 게 우선이다. 해병대 너희는 군으로서 승격을 해줄게. 거기에 걸맞는 대우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타협하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배는 일단은 3만 톤급이고 상당히 좀 큰 배로 디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날린 빅이야 해가지고 또 이것은 그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 같은 경우도 대왕고래 상업성 없다. 까발리고 문제 나왔죠. 윤석열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자복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데 우리가 억지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거하고 아파치 없다라는 부분하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채널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여러 해 동안 아파치 무용론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육군이 아파치 원했어요. 선전했을 때 더 달라고. 자, 그때 느꼈습니다. 군 실무가 이런 전장 상황이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강한 사람들이구나. 그래 느꼈거든요. 그때 4조 원 이야기 있었습니다. 문재인 때. 그래서 그것을 날려버렸어요. 왜냐면 1년차 예산, 2년차 예산, 3년차 예산 이렇게 되거든요. 1년차 예산 날렸어요. 사라졌던 것을 윤석열이 살려낸 거예요. 최고의 헬기라고 부르면서. 자, 그때 4조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문재인이 그 돈을 빼서 다른 군에 쓴 게 아닙니다. 4조 원 공격 헬기는 육군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군단에 배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군단장에 휘하했어요. 아파치 헬기가. 자, 그러면 그 4조 원을 육군 너희한테 다 써줄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에 오래갈 전력이 아니야. 미국도 곧 생산 중단하는 모델이야. 차세대 헬기로 넘어가야 돼. 무인기로 넘어가. 이건 아니야. 우리 무장도 실지 못해. 헬파이어 생존성이 떨어져. 우리 천검이 훨씬 나아. 장착하게 해주겠니? 우리 무인 드론 장착하게 해주겠니? 거기에 그들은 생산도 중단하는데 안 되지요, 당연히. 근데 금액은 한 대 700억, 800억 해요. KF-21 값이랑 맞먹어요. 그래서 4조를 자르면서 그것을 KF-21 100 몇십 대 추가 생산, 그리고 K2 전차 100 몇십 대, 그게 아마 4차 양산분이었을 거예요. 150대 정도로 돌려줍니다. 육군한테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제7 기동군단이 전부 다 KF-22, 죄송합니다. K-21 장갑차를 다 보유하게 하고, 그전까지는 K-200이 있었거든요, 좀. 그리고 전차도 전부 다 K2로 바꾸라. 그렇게 타입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 군데서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덜컥덜컥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35A 또 20대 정도 더 추가 도입을 계약을 아마 했을 겁니다. 2022년도 정도에. 근데 지난번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도 1년에 지금 한 대, 두 대, 뭐 많아봤자 3대 정도밖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추가로 20대 도입하는 것 중에 지금 몇 대 안 들어갔을 수가 있다. 아예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다. F-35도 똑같은 겁니다.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미군한테도, 미공군한테도.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40대 도입을 완료한다. 즉,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압박을 넣었을 거잖아요. 사라고.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예. 아마 좀 더 챙겨보게 되면은 나올 거예요. 방사청하고 틀면은 취소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 4조 원, 아파치 4조 원, 8조 원이죠. 그리고 F-35B 도입했으면 거기 들어갔을 6조 원. 그거 하면 14조 원입니다, 여러분. 벌써. 구입 금액만. 운영 유지는 별개로 치고. 그 14조 원이면은 우리 중형 항모 3척 건조하는 비용이에요. 중형 항모 2척 건조하고 원자력 잠수함, 공격 잠수함 여러 척 건조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반대하시는 분들 더 이상 돈 이야기 할 건 아니에요. 왜 그 똑똑하신 국방 기자들께서 군이 왜 이런 아파치 헬기를 취소했는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공격 헬기로서 한 번 뜨면 저게 전차 20대를 격파한다고 용비어천가를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돌이켜보는 기사를 쓰지 않는 것입니까? F-35 미국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 그 돈 아까 말씀드렸죠. 14조 원. 그래서 F-35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재명 정부가 알아본다면은 감사원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군기 빠진 직원들, 고위직들 솎아내고 돈 4조 원 추가로 절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중형 항모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합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당연히 공격전대, 기동함대가 항모전단이 가는 데 있어서 원자력 잠수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왜? 바닷속에서 은밀히 기동함대를 따라다녀야 되니까요. 상륙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항공모함하고.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아파치 대신 드론을 한다. 대형 공격 헬기 예산 전액 삭감. 이게 2번 삭감되는 거예요.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목 뽑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진보 정권이 계속 잠수함하고 항공모함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할 것 같다. 거꾸로 아파치도 진보 정권이 싫어하는 헬기다. 그래서 원래 또 떨어졌다. 왜? 근데 지금은 유용원까지 나서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예외적으로. 예, 그도 정치인이 돼보더니 정치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계속 국회의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비례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자, 전액 삭감됐다는 뜻이죠. 잘한 거죠, 아주. 그래서 이것은 이미 2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여러 가지 안 하기로 한 것들 하면서. 예, 여기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경항공모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해병대용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 기자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항공모함 F-35B를 올리려고 그러면 경항공모함 맞죠.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전력이었어요. 강습 상륙함. 그것은 해병대가 4군 체제로 올라가는 그 지위의 향상과 맞물리고 우리 기동함대의 활동 영역에서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 상륙 전력을 우리가 구축하는 용도로서 가시는 것이다. 그건 뭐 100%죠. 그러면 우리의 기동함대의 목표가 뭐냐? 이것은 지금 이재명이 하나의 단초를 제시한 것은 북극 항도 그거다. 그럼 이 항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 미국은 발을 빼려고 하고 한국이 그 길을 해라. 그것은 여러분들 동의하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 난 더 이상 공짜로 당신을 못 도와줘. 그럴 힘도 없고 너희들이 좀 해. 유럽이 GDP 5% 올리라. 국방비를. 그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까 위성나가한테 당신들 군비 올려라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미국의 핑계로 우리가 군비를 올리기 위한 말장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더 이상 어디 그 이야기 나오지 않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10배를 올려달라는 이야기. 이거 블러핑이에요. 위성나기 미국이 저리 압박을 강하니 우리 군비를 좀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군과 공군에 주로 갈 겁니다. 자, 이게 윤석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걸 한번 정리해서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F-35A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들을 쳤습니다. 경항모 대신에 북대응 등의 방점을 찍었다. 자, 이것은 우리 한반도를 보호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군이 더 거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리고 KF-21도 사실은 필요 없다. 그래서 KF-21 양산을 계속 줄이려고 하죠. 숫자를. 그것은 미국은 사실은 그에 대한 반대예요. 근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박수를 쳐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굴종적인 모습, 예속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군사적인 부분은 정확한 부분이거든요. 일본이 싫어하는 거 우리 안 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베의 죽음을 거치면서 기시다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가 저항을 했거든요. 우리는 일본하고 같이 안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미국 너 도와줄게. 우리하고 동맹하면 돼. 한미일 엮지 마. 우리하고 당신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줄게. 그래서 미국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일본은 그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어요. 미국의 신뢰를. 미국도 당연히 처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아베가 장난친 거, 이번에 기시다가 내란 과정에서 장난친 거, 이걸 목도했단 말이에요. 얘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구나라고. 한국은 약속을 잘 지키는데, 그리고 정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죠? 그리고 푸틴도 일본이 아닌 한반도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웃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할 거예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무대학 연구소라고 원자력 연구원의 분원이 경주에 생깁니다. 거기 핵 재처리 시설이 들어가요. 그리고 태백에도 핵 재처리 시설이 들어갑니다. 폐기물 저장하면서 그 핵 재처리는 지금 북한이나 이란 방식의 그 원심 분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경주 근처에 있는 울산의 울산기술원에서는 납 기반의 납 비스무스 기반의 차세대 소형 고속 정식로를 거의 개발 완료했을 거예요. 그게 23년에 끝났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준비가 끝났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미국이 문재인 때 20% 이하의 농축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케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 없애고 탄도 중량 제한 없앤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고체 연료를 우주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탄도탄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ICBM을 고체 연료를 그게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그때 20%라는 규정 하에서 기준 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그 폐기물, 핵 폐기물을 농축할 수 있게. 그럼 핵 폐기물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것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굳이 이것을 재활용하려고 그러면 외국에 가서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톤의 핵 폐수를 가져가서 우라늄 요만큼 추출했다. 이렇게 기록을 우리가 챙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허가가 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문모대학 연구소 태백에서 핵 재처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20% 이하로 농축된 것은 차세대 원전에 써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여기서 항모를 말아먹으려고 했죠. 항모를 처음에 결정할 때도 제가 그때 그 기사를 그 당시 정확히 봐서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 처음에 항모 예산이 올라갔는데 처음에 뭐 100 몇십억, 몇백억 단위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항모를 할 건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 정지 작업하고 사전 조사하는 용도로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자, 그게 국방위로 그 예산이 내려오니까 국방위에서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그거 필요 없다고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항모가 왜 필요해? 문재인 때. 그러니까 그 항모라는 것이 그때는 민주당 내의 의견은 부정적이었고 생각도 없었고 아예 청와대에서 결정이 내려서 탑다운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청와대에서 연락을 넣어서 그 예산을 살리게 된 겁니다. 관련된 기술이 무엇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며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준비는 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물밑으로 진행도 됐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몰랐다. 자, 그것은 미국과 우리와의 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미국은 우리 항모를 원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뒤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지금 우리 예산안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3년 전이죠. 삼축체제, 대북한 전력을 키우는 것으로 하고 경항모는 제외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F-35 추가로 도입하는 거, 아파치 추가로 도입하는 거, 그리고 아까 보신 세 번째 상륙함 만들어서 F-35B 팔려는 거. 그래서 돈이 모자란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했는지. 이거는 굵직굵직한 거예요. 사소한 것들도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사되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말고. 예. 저한테 제보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고 정부에다가. 예.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저항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경항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줄건 부분입니다.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마친 후 경항모 기본 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필요한 건데. 그리고 KF-21 밖에 대중한테 알리지 않았지만은 함재기까지 개발하는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저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0% 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을 마친 다음에 보자. 이렇게 무마를 시켰던 거예요. 이제 윤석열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이 정도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내부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항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했다는 부분이에요. 왜? 이거가 없으면 기동함대 전체가 절름발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20일 만에 그 당시 합참 의장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KF-21 함재기형 개발 검토 시사. 그 좀 전에 그 보고서를 제대로 봤더니 준비가 진짜 많이 돼 있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겠습니까? 끊어버릴 수 있죠. 예전에 천궁2 양산 단계 개발 끝나고 양산하려고 그랬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재인 때 잘랐잖아요. 못하게 하려고. 다시 살아났지만. 자르려면 자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뭐 생산된 것도 없는데.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KF-21N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KF-21 자체가 지금 개발 중인 상태인데. 자르죠. 충분히.
이게 왜 안 됐느냐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압박을 넣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이 경항모에서 이제 솔직하게 KF-21N이 들어가는 항모형이 들어가려면 중형 항모가 맞는 거네. 이 말까지 불거져 나온 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채로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내부적으로 연구는 계속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델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문재인 때 2021년 2월 22일 133회 방추입니다.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 심의 의결 국내 연구개발이죠. 사업기간 22에서 33.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해병대에서 세 번째 함 갑자기 독도함 마라도함 다음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F-35B를 떼놓고 보니까 갑자기 배만 남아서 해병대가 한 척을 더 얻게 된 거예요. 급한 거 아니니까 좀 이따 하자. 지금 일단 기동함대로부터 세워야 되겠다. 어차피 기동함대 해병대를 보호해 준 거니까. 그리고 너희 배가 지금 이미 두 척이 있지 않니? 타협하자. 그러면 그 자리는 이게 들어간다고 본다는 거예요. 중형 항모가. 이것도 33년까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일단 33년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39년으로 조정돼서 밀렸다고 봅니다. 해병대 배가. 제 추정입니다. 자, 뭐 KF-21의 항모형에 대한 디자인 이런 모델들도 사실은 나온 지가 지금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아마 그 DX 코리아 가서 찍은 사진 같거든요. 예. 그때 보시면은 이제 앞에 랜딩 기어가 바퀴가 2개짜리입니다. 공군용은 1개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날개가 이렇게 접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많이 진행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놨고, 거기에 미국의 압력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것을 윤석열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까지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밀고 들어가 보니까 미국과의 합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 배정을 하면서 이것을 본격화시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년 마덱스에도 보면은 중형 항모의 디자인은 안 보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프랑스가 생각하는 차세대 항공모함도 기존 방식의 항공모함이고, 중국이 지금 보유를 확장해가는 항공모함도 기존 방식의 항공모함이에요. 자, 우리의 기동함대는 중국 함대가 1순위의 서로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세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드론 항모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해병대가 양보를 해서 39년 정도까지 가면 드론 기반의 완전히 무인 함정 세트가 등장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핵심은 유인 전투기를 이용한 기존 방식의 항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중국과 어깨를 겨루려면 제 생각에는 2척 내지는 3척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해외에 지금 요코스카에 미군 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미군하고 협조를 많이 구할 협조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제주 강정항에다가 이렇게 복수에 우리 항공모함을 다 묶어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해외에 기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죠. 아니면 같이 쓰거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인도양 쪽에 있는 지역에 거기 조그만 섬들에 미국 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또 그 지역 국가들과의 협의,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이다. 그리고 안에 자꾸 좀 깊이 들여다봤더니 뒤에 미국과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지나갔다. 자, 이번 다음 마덱스에서 어떤 모델이 나오는가. 지금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질도 좀 빨리 나올지 몰라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자, 이 사진을 처음 보여드렸을 때에도 우리 대양함대, 왜냐하면 해군이 말을 하는 논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대양함대를 가지는 이유가 절대 가슴에 다가오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그 첫 단초가 일단은 북극 항로에서 나온 거예요. 북극 항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러시아와 미국의 화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북극 항로를 하게 되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던 배들이 전부 다 위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색깔이 노란색으로 진해질수록 해상 교통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중국 앞을 거쳐서 대만 해협, 또 대만 해협 바깥쪽으로 해서 위로 동북아로 올라오는 이것이 얼마나 바쁜 항로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북극 항로까지 덧붙이고 남북 교류를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망이 한반도로 연결돼서 부산까지 연결된다. 그렇게 되면은 해상 운송이 적합한 것은 해상으로 가고,
육상 운송이 적합한 것은 육상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부산항은 더 바빠지게 돼요. 그리고 인천항도 바빠지게 돼요. 일단 북한 개발만 들어가더라도 인천항은 무지하게 바빠질 겁니다. 그게 해수부가 인천으로 갈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 거기는 북한 수요를 감당해내는 주요 항구예요. 북한 남포항이 크게 개선되기 전까지. 그건 여러 해 걸리는 일이잖아요. 우리 가덕도 항만 개발하는 거 보신 것처럼. 급하게 원하거든요. 자, 그런 거하고 대학 해군하고 이제는 맞춰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을 현재 미국이 다 지키고 있는데, 힘겹게. 이걸 한국 해군이 해달라는 거예요. 해주겠다. 일본하고는 안 한다. 알았어, 오케이. 일본하고 못하겠네. 너희가 해. 일본 얘들 좀 조심해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그 가운데 저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베가 세상을 떠났고, 기시다가 정치적으로 몰락을 했고, 이시바는 지금 힘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 자체도 30년 말아먹으면서 역동성이 떨어졌어요. 그들의 수상을 못 뽑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게 지배하는 것이죠. 예. 윤석열도 그런 것을 한번 시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논리를 조금 더 하면서 우리가 항모 이야기가 조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미얀마 이야기가 우리가 옛날 바이든하고 문재인의 회담을 보면은 그때 서가 총리하고도 바로 연이어서 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서가 총리하고 회담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한국하고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미얀마 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거기 같이 동참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때 항구를 하나 조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중국을 틀어 막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은 육로가 막히면 미얀마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당시 또 요즘 그 김건희 통일교가 뭐 김건희한테 뇌물 줘가지고 뭐 메콩강 유역 개발 거기 뭐 어떤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이든과 문재인의 대화에도 보면은 메콩강 개발하는데, 동남아시아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이 제안을 하는 것보다 한국이 제안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던진 게 있어요. 자, 그런 기회 요인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저개발된 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이 맞춤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리고 아세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라. 자, 이것은 뭐냐? 미국이 우리를 대비를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에서 미국이 가졌던 영향력을 한국이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우리 대신 너희들 경찰 역할을 좀 해달라. 그들 경제개발도 같이 하게 해주고. 자, 이런 분위기는 형성된 지 오래됐거든요. 이게 다 대항 함대가 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것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데,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요거를, 왜냐면 항모를 건설한다는 것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면은 할 것 같으니까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공론화 시킨 다음에 해야 된다. 돈도 많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군비 또 정강을 촉진할 수 있다. 군비 정강 촉진 안 됩니다. 이미 중국은 엄청난 군비 정강을 하고 있고, 일본의 군비 정강은 막혀 있어요. 미군에 의해서. 미군에 그냥 비싼 무기 팔아주는 용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서 중국을 틀어막자는 생각은 그것도 끝났어요. 그럼 미국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이런 작전은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나오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하겠다.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트럼프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가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 기본적인 준비는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감히. 네, 원자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